타산정약용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말씀을 들어본 사람은 별로 없을 듯합니다. 오늘은 타산정약용님의 지혜를 빌려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 어떤 사람과 인연을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으로부터 능멸을 받거나 농간질에 당하는 경우, 그렇게 당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럴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그 지혜를 빌려보겠습니다. 이 늙은 아비가 세상살이를 오래 경험하였고 어렵고 험난한 일을 고루 겪어보아서 사람들의 심리를 두루 알게 되었는데, 천륜의 야박한 사람은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믿어서도 안 된다. 충성스럽고 인정이 있고 부지런하고 민첩하며 온전성을 다하여 나를 섬겨주더라도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이들은 끝내는 은혜를 배반하고 의를 저버리고 아침에는 따뜻이 대해주다가도 저녁에는 차갑게 변하고 만다. 깊은 은혜와 두터운 의리는 온 세상에서 부모 형제보다 더한 것이 없다. 그런데 부모 형제를 가볍게 버리는 사람이 벗들에게는 어떠하리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라. 불효자는 가까이 하지 말고 형제끼리 우애가 깊지 못한 사람도 가까이 하지 마라. 사람을 알아보려면 먼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아라. 만약 옳지 못한 점을 발견할 때는 돌이켜 자기 자신에게도 비춰보고 나도 이러한 잘못이 있는지 조심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굳게 노력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늘 와닿는 것이 있었다. 내가 남을 대접하는 만큼 남들도 나를 대접하기 마련이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들을 대우하며, 내가 주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나도 상대가 원하는 물건을 내줘야 한다는 것이다. 윗사람이 나를 능멸하고 아랫사람이 농간을 부리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남이 나를 가볍게 여기는데도 먹고 사는 문제에 붙들려 전전긍긍한다면 그 자리조차 지킬 수 없다. 내 마음속에서 전전긍긍을 걷어내려면 먼저 나의 사심부터 버려라. 벌떡 일어나 툴툴 털어내고 떠나면 그뿐이라는 생각을 가져라. 나에게 범접할 수 없는 강인한 내면을 보이면 남들은 나에게 섣불리 도발하지 못한다. 절대로 무례하게 굴 수 없다. 남이 나에게 함부로 굴거든 스스로를 돌아보라.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 남들의 시건방진 말 따위는 신경 쓰지도 마라. 내가 특별히 잘한 것이 없다면 남들이 칭찬한다고 하여 우쭐대지도 마라. 문제는 항상 내 안에 있다. 일이 잘못되면 스스로 반성할 뿐 남을 탓하지 마라. 나 스스로 떳떳하면 누가 뭐라 해도 굽히지 말고 밀고 나가라. 날마다 한 걸음 나아가서 큰 그릇이 되려거든 크나큰 기상을 가져라. 실없이 칭찬하면 말이 무게를 잃는다. 근거 없이 비방하면 나에게 비난이 돌아온다. 지위가 높은 사람의 한마디는 아랫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 좋은 말도 가려서 하고 충고도 살펴서 하라. 무심코 던진 한마디 말이 비수되어 박힌다. 뜻없이 한 행동이 걷잡을 수 없이 부풀려진다. 말과 행동이 사려 깊지 못하면 원망을 사고 재앙이 온다. 아무리 맛난 음식도 입에 들어가자마자 더러운 물건이 된다. 먹다 뱉은 음식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음식이란 어차피 목구멍을 넘어가면 더러워지고 뒷간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진다. 자고로 옛부터 말 많은 것이 미덕으로 대우받는 경우는 없었다. 호랑이 입보다 사람의 입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다. 이는 말 한마디로 수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 있음을 경계한 말이다. 잘못 내뱉은 말들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니 후에 반드시 내게
어떤 형태로도 돌아올 것이다. 자기 안에 있는 화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폭발하는 감정을 억누르기 어려운 때가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흥분해서 자제력을 잃으면 분노는 자신의 몸을 망치는 도끼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평소 사용하는 말에도 주의를 기울여라. 배움은 깨달음이다. 깨달음은 그릇된 것을 아는 것이다. 평소 사용하는 말에서부터 그릇된 것을 하나하나 바로 잡아 나간다면 큰 그릇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용적인 배움을 중시하라. 배움이란 단순히 글만 배우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실용적인 것을 익히는 것, 시대 상황에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것이다. 변화된 시대에 적응하고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배움이 아니겠는가? 누구나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은 본능적으로 변화에 저항하는 경향이 있다. 익숙한 것에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거부감은 지속적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만 비로소 줄어들 수 있다. 배움은 성장의 밑거름이다. 배움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생각과 도전의 불꽃을 일으킬 수 있으며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윗사람의 총애를 과감하게 거부하라. 윗사람의 존경을 받아라. 윗사람의 존경을 받고 싶다면 아첨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떳떳하게 할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윗사람 앞이라고 주눅들지 말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 아랫사람의 작은 잘못은 너그러이 용서하라. 아랫사람의 작은 잘못을 보고서도 마치 말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침묵을 지키고 화내지 말라. 말의 무게는 생각하는 것보다 막중한 법이다. 침묵을 지키고 화를 낸다면 그들은 당신을 대접하고 마음으로 존경을 표할 것이다. 그러니 가볍게 움직이지 않아야 하는 법이다. 휘둘리지 마라. 진정한 어른이란 무엇인지 생각하라. 진정한 어른은 살아온 경험과 겪어온 세월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늘 휘청거리는 법이므로 그 중심을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 혼자 있더라도 품위를 지켜라.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더라도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혼잣말을 하더라도 나쁜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혼자 있을 때에도 언행을 삼가고 단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바른 삶의 자세다. 재물을 탐내지 마라. 사람들은 재물을 크게 욕심내지만 재물보다 더욱 큰 것을 욕심내는 경우 재물을 버리고 취하지 않기도 한다. 작은 것을 취하려고 큰 것을 포기하지 말고 큰 뜻을 위해 작은 재물 정도는 내려놓아라. 이것은 소탐대실에 대비해 대탐소실이라 할 것이다. 탐욕을 경계하라. 탐욕은 항상 경계해야만 한다. 뇌물을 받으면 청렴을 잃게 되고 이는 스스로에게 죄를 짓는 것임을 알아라. 누군가 나에게 과다한 선물을 준다면 절대 받지 말아야 한다. 청렴한 사람이더라도 자신의 청렴함을 과시해서는 아니 된다. 청렴함은 과시의 수단이 아닌 그저 본분일 따름이다. 자신의 청렴함으로 남을 협박하거나 청렴하지 못한 자를 업신여겨서도 안 된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스스로에게 떳떳하기 위해서 청렴해야 한다. 청렴은 목민관 본연의 자세다. 청렴은 목민관 본연의 자세이며 모든 선한 일의 근원이고 모든 덕의 근본이다. 사람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탐욕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탐욕적인 본성을 자꾸 씻어내고자 억제하는 노력을 했는가이다. 얄팍해지는 것을 경계하라. 옳지 못한 일은 해서는 안 된다. 천하에는 두 가지 큰 기준이 있다. 하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요. 다른 하나는 이롭고 해로움의 기준이다. 옳은 것을 지켜서 이익을 얻는 것은 가장 높은 등급이다. 그 다음은 옳은 것을 지켜서 해를 받는 것이다. 그 다음은 나쁜 것을 추구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나쁜 등급은 나쁜 것을 쫓아서 해를 보는 것이다.